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은 또 뜨거운 주제. 뭐 사실은 별 주제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인데, 네, 이게 한일 양국 간의 일이 되다 보니, 약간 뜨거워졌죠? 뭐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우리는 꼭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한일 가면 우리가 뭐 뺏기면 되냐?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담담하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일본의 요구들이 사실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걸 좀 담담하게 제도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네. 오늘 네이버 라인 사태, 아주 담백한 네이버 라인 사태 예. 한번 어, 알아볼까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네. 하여튼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변호사님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예. 네,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네, 뭐 야. 라인과 관련한 뉴스들 쏟아질 때마다, 음. 이거 다시 공부하자니 복잡하고, 아니 그래요. 안 하자니 찝찝하고, 음. 그러고 있었는데, 음. 이렇게 시간 아끼고 변호사님 약간 부려먹으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승전결 정리를 좀 해봐요. 네, 이렇게 시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네. 안 변호사님 네.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민희진 때도 우리가 네. 열심히 배웠는데. 법무법인 DLG. 예. 네. 스타트업들의 친구 네. 법무법인 DLG. 그러면 이제 뭐부터 좀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봐야 네. 될까요? 네, 그렇죠. 일단 타임라인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기사들이 하도 막 속보처럼 뜨고 막 그러다 보니까 타임라인을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 처음에 네이버가 일본에 진출해서 한 게임 서비스로 우리 한 게임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한 게임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00년도에 진출을 했고요. 그때 회사 이름이 한게임 재팬이었다가 NHN 재팬, 네이버 재팬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자리를 하나하나 잡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6월이에요. 한 13년 정도 전인데 그때 라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 사실 라인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저도 놀랐는데 요번에 하면서 글로벌 누적 사용자는 10억 명이 넘고요. 그다음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9,6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5천만 명보다 훨씬 많은 거고 일본이 그러네. 인구가 훨씬 많지만 예. 일본 사람들이 하여튼 네. 제일 많이 쓴다. 그쵸.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뭐 사명도 변경하고 하다가 예. 이제 그 라인과 야후재팬은 다들 이제 당연히 일본 회사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라인 야후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회사로서 사업을 하는데 이때 라인 야후의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은 네이버가 하자라고 좀 분담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총 7명이었는데 그 이사들이 그 중에 4명이 이제 소프트뱅크 측이었고 예. 네이버 측은 한 3명 정도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프트뱅크가 경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라는 합자 회사를 설립을 해요. 예. A홀딩스라는 걸 설립해서 요 라인 야후의 어떤 모회사가 돼서 전체적으로 사업 구조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라는 회사를 5대5로 지배를 하고 네. 얘가 라인 야후를 이제 64.5%를 지배를 하고 요 라인 야후가 이제 라인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클라우드는 네이버 걸 쓰고. 그쵸. 그러면서 네이버 그 말은 저 맞아요. 구조에서 보면, 네네. 뭐 반반 살림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저 2%하고 네. 안프로하고 이렇게 둘이 네. 언더스탠딩 잘 꾸려가고 있으나 사실은 맡은 게 좀 다르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바람 잡고 욕 먹고 뭐 이런 역할이고 이제 안 대표는 또 이제 좀 다른 역할이에요. 네. 이렇게 역할 분담이 서로 이제 동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라고 뭐 계속 욕만 먹고 싶겠어요? 네네.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것도 보니 네.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갖고 그 대신 클라우드로 돈 버는 건 네이버가 할게. 네. 그럼 또 기술 제공도 네이버가 마치 할게. 한일 그렇죠. 월드컵에서 결승전은 니네가 하고 그 대신 명칭은 우리가 갖고 한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처음부터 예. 그렇게 경영권은 넘어가 있는 상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권은 물론 이따가 말씀드린 라인의 아버지라고 신중호
대표이사가 라인의 예. 라인 야후의 이제 대표이사였는데요. 예. 별명이 이제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라인 사업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신 분은 맞아요. 예. 유일하게 그 이사회 7명 중에 한국인 1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라인 야후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3년 11월에 이때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 라인 야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구조에서 그 네이버 클라우드한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갖고 여기다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용역을 맡겼었어요. 예. 맡겼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서 고객 정보 51만 9천 건이 유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1항 위반이다. 이거는 이제 그 통신 비밀 노출된 거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처럼 잘못한 거다. 네,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24년에 이제 일본 총무성이 2차례에 걸쳐서 행정 지도를 합니다. 예. 이 행정 지도를 하면서 24년 3월에 1차 지도를 했고 예. 24년 4월에 2차 지도를 해요. 근데 이제 1차와 2차를 해서 2차 지도를 할 때 이제 한국 언론에 크게 이제 나오면서 문제가 커졌고 이렇게 화제가 된 겁니다. 그 예. 2차 지도에 이제 지분을 좀 정리하는 게 어떠냐 그런 네. 얘기가 포함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행정 지도란 게 이제 이게 행정 지도 원문이에요. 예, 원문이 당연히 저도 잘 못 알아봤는데 이제 예. 번역을 시키고 이제 저희 로펌에는 일본 출신 변호사가 둘이나 있어요. 한국 변호사인데 일본에서 대학도 나오고 하신 변호사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부탁도 하고 야. 같이 논의도 하고 이 사건을. 그래. 예, 그래서 DLG의 인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변호사님들 죄송합니다. 예, 저도 뭐라도 네. 선물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행정 지도라는 게 사실 한국법에도 있어요. 그 일본법에도 행정 지도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건데 이게 구속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지도니까요. 지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부 처분을 한다거나 뭔가 인허가를 낸다거나 그런 구속력이 있잖아요. 내가 예. 인가를 받으면 난 뭘 할 수 있어. 이런 게 있고 거부 처분을 하면 난 못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행정지도는 사실은 일본법에 의해서도 한국법도 마찬가지인데 예. 법적 구속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것저것 해라고 해도 그냥 안 해도 사실 구속력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일본이란 사회를 좀 봐야 되는데 일본 사회는 굉장히 관료주의 사회고 예. 이 정부나 행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지만 사실상은 구속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행정지도를 안 따르면 그러면은 거기서 소위 한 개인이라면 사회생활하기 어렵고 기업이라면은 기업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일본 내 분위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무슨 네. 간담회에선가 하여튼 요거는 저희가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답하긴 했더군요. 맞아요. 어. 예. 그러니까 행정지도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아무 구속력도 없고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네 정도라면 맞아요. 이런 용어나 명칭과 제도나 관행 자체가 없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는 뭐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맞아요. 뭐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래요. 막 구속력이- 불러다가 은행들 불러다가 막 하잖아요. 은행뿐만 아닙니다. 우리 맥쿼리에서 우리나라 지하철 9호선 들어왔다가 좀 돈 좀 번다는 이유로 그냥 뺏겼잖아요. 맥쿼리는 맞아요. 뭐 잘못한 것도 없이 뺏겼잖아요. 네, 뭐. 여기는 잘못이나 했지. 그런 거 하여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예,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이걸 예.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이버가.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1차 행정 지도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1차 때 이제 그 일본 총무성에서 문제 제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구조에서 여기 라인 야후가 이제 라인 사업을 이제 하는 건데 라인 야후한테 야 니네 왜 네이버 측하고 업무 협업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나 보안 업무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업무를 왜 네이버 측한테 그렇게 의존하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야 너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라인 그 야후 이쪽하고 체결한 계약서 같은 걸 보니까 니네 보안 관련해서 이것저것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한테 니네 잘해라던가 뭔가 문제 생겼을 때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좀 없어 보이는데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 그리고 너 해킹 사실을
네이버 측이 라인 야후한테 통보하기 전까지는 왜 전혀 몰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유출된 거를 당연히 물론 네이버 측, 네이버 클라우드나 네이버 측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통보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전에라도 좀 알았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네이버 측이 말 안 하면 니는 끝까지 모르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3달간 외부의 정보가 노출된 상태로 유지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후에도 라인 측한테 1달간 추가로 정보 공유를 안 했습니다. 네이버가 예, 네이버 측이 아마 예. 이게 네이버 측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법적 주체가 정확히 네이버 클라우드인지 네이버인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랬냐고 물으면 그냥 일을 부실하게 한 거예요? 사실 좀 이거를 갖다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을 거고 통보 자체를 빨리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 이유에서 1달 정도는 또 늦어졌다. 늦어졌다.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안 된 건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빨리빨리.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통신 비밀 노출에 해당되니까 문제가 커. 라고 아예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행정지도에 이런 게 니네가 문제야라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예. 그러면서 당연히 행정지도 내용에는 다 뭐냐면은 야 니네 보안 똑바로 해라는 내용이 위에서부터 쭉쭉쭉 있어요. 예. 뭐 방어벽을 설치해라. 당연한 거겠죠. 너 분리하는 계획을 네네. 세워라 쭉 있어요. 예.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모회사 이게 A홀딩스거든요. 아까 전에 구조에서 여기 라인 야후의 예. 위에 A홀딩스 예. 그리고 이거 두 개를 5대5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하고 소뱅이. 예. 근데 모회사를 포함한 이게 정말로 이렇게 워딩이 돼 있어요. 모회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사이버 시큐리티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해요.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고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수탁자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여기가 뭐냐면 수탁자가 여기예요. 네이버 클라우드. 예. 라인 야후가 요 네이버 클라우드한테 보안 관련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네.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 구축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참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이버 예. 클라우드가 관리 감독이 안 되니 네, 그거는 네이버가 주주로 들어와 있어서 그쵸. 그냥 말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으니 네. 뭐 그걸 개선하라는 거군요. 그쵸. 이거를 요청은. 어떤 문구에도 사실은 여기 네이버가 보유한 A 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건 없어요. 예. 다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거버넌스의 재고가 필요하다. 본질적 재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 구축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몇 번 사고가 났는데 네. 왜 니네 자꾸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 쓰니 그 보안 좀 잘하는 다른 아마존이나 이런 거 쓰면 어떠냐. 네네. 그랬더니 아니에요. 네이버가 우리 주주라서 우리는 저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니네 앞으로도 사고 계속 나겠네 그럼. 네네. 그럼 주주가 바뀌지 않으면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야? 네. 하이. 그러면 주주를 바꿔야지. 그럼 또 사고 나는 건 이거 막 다른 방법이 없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 해석이 되는 거죠. 질문이 예, 있습니다. 예. 네네. 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지도가 그 정보 유출이 됐으면 뭐 보안도 잘하고 뭐 분리하고 이런 요청은 당연히 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그 보안을 강화하세요라는 것과 그 지배구 거버넌스를 개선하세요가 두 개 엔드 규정입니까? 아니면 엔드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다 하는 하고 거예요. 얘도 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이슈화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그게 예전이 아니고 최근에 NTT 서울본에서 NTT가 저기 일본 전신 전화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KT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9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네이버 여기 라인 야후는 유출됐을 때 52만 명 정도예요. 52만 명. 근데 거기 NTT는 서일보는 9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때는 행정 지도를 똑같이 했는데 대표이사 퇴임하고 개인정보 취급 철저 이 정도의 간단한 이제 행정 지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실 1차 행정 지도를 보면 요 앞단의 행정 지도들은 사실은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예. 뭐 방화벽 설치해라, 시스템을 분리해라, 뭐 그다음에 뭐 인증 정보를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맨 뒤에 이게 딱 들어가면서 야 이거는 지분 정리하라는 거네라고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네이버, 그러니까 그 네이버하고 우리 소뱅이 이렇게 5대5로 하고 있는 A 홀딩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라인 야후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러면은 2026년 12월까지 너희가 제기한 문제를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처리할게. 음. 라고 하면서 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중 인증 적용 등 응급 조치 및 대책을 우리가 세웠고 계획도 세우고 다 했어. 예. 이제 우리 잘할게. 음.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2차 행정 지도가 4월 16일 한 달 만에 나오면서 쉽게 얘기해서 2026년 12월은 너무 멀지 않니? 니네 그러면은 2년 넘게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 그래서 2차 행정지도가 예, 나온 거예요. 2차 행정지도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 행정지도에 대한 대부분 내용은 1차에 있어요. 예. 2차는 야 니네 너무 계획이 그러니까 너무 대충 세운 거 아니야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24년 7월 1일 다다음 달이죠. 예. 그쵸. 한 달까지. 다다음 달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한 달 반. 대답해. 라고 아예 2차 행정 지도를 하면서 뭘 대답하냐고 하냐면 아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축소 종료해 갈 방침이라고 하는데 해당 방침의 대상인 네이버와 위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쓰래요. 기본적인 생각과 그 구체적 대상 범위를 보고해라. 아하. 그 다음에 특히 네이버가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 이용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해라. 그러니까 확실히 네이버를 계속 쓸 거냐 말 거냐 맞아요. 명확하게 써라. 그 조치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네이버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축소 종료의 방침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 어떤 위탁을 언제까지 어떻게 축소 종료 유지할 것인지를 다 정확히 써라. 너희 1차에 대한 보고서는 너무 라이브에 추상적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나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또 여기 핵심이에요. 자본적인 지배 관계를 상당 부분 받고 있는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그룹 전체의 검토를 조속하게 실시하고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해라. 야 이게 지금 일본어로 돼 있는 행정보고서 예. 내용이군요. 예, 맞아요. 행정조치 내용. 네. 아. 예, 요약을 한 건데요. 2차가 그래요? 정말 강합니다, 사실은. 보고할 때 무슨 내용 담으라고 다 알려줬네요. 예, 아예.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상을 줄이라는 뜻이네. 그렇죠. 명확하게 줄여라. 저는 그쵸. 거의 명확하게 줄이고 그쵸. 그냥 자, 근데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요. 결국은 저게 네이버 클라우드 안 썼으면 좋겠네. 얘네들은 서비스 엉망이네. 네. 라고 네. 일본 정부가 생각한 거고 네. 엔티티 그거야 사고 한 번 당한 거지만 네, 맞아요. 네이버는 그- 2023년 9월에 사고 한 번 또 나고 2024년 2월에 또 나고 맞아요. 9월에 난 사고는 2달 동안 말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야 엔티티도 사고 났는데 왜 그때는 이렇게 하더니 우리만 세게 해라고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일본 정부는 라인의 경영권이야 난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네이버 클라우드는 안 썼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니네가 주주라는 이유로 쓰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도 열심히 일 안 할 거 아니야. 평소에 그냥 갑을 네. 관계만 이렇게 그 서비스를 대충 하고 보고도 안 하고 그랬겠니?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바꿔야 돼. 네. 라는 이야기일 텐데 맞습니다. 궁금한 건 저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걸 계속 쓰는 이유는 네. 주주 간 계약 네. 이른바 우리가 저 하이브와 네. 미니진 사태에서 배웠던 맞아요. 그 주주 간 계약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지분을 한 주든 1%든 넘어 50대 50인 상태에서 51대 49로 바꾼다 한들 네. 그 주주 간 계약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네이버 클라우드 써야 되거나 쓰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네. 그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저걸 바꾸라고 할 이유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게 이제 주주관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그렇죠. 있긴 하지만 예, 예. 있을 가능성이 꽤 있죠. 근데 네. 사실 여기 보시면 이 구조 지분 구조를 보면 계속 오늘 여러 번 볼 텐데 예.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관 계약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5대5 이렇게 하는 형태를 우리가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JV, 조인트 네, 벤처인데 네. 예. 이때 핵심은 A홀딩스가 또는 그 A홀딩스가 갖고 있는 라인야후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5대5로 나누고 있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한테 돈을 이동시키냐. 그렇죠. 또는 그렇죠. 왜냐면은 JV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는 얘기는 단순히 A홀딩스만 부자가 되고 네이버하고 소뱅은 와 A홀딩스 부자네라고 하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주주인 네이버하고 소뱅한테 어떻게 돈이 흘러가고 어떻게 주주들이 부자가 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협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추측컨대는 야 돈 나누는데 네. 이거를 반반씩 매번 배당하는 건 좀 불편하니 그쵸.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료로 돈 그쵸. 벌어가. 그렇죠. 그 대신 그거 다 주고 나서 남는 돈은 이건 소프트뱅크 돈이라고 치자. 그렇죠. 그게 조인트 벤처 계약이 주주관 계약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아하. 그거의 핵심입니다. 야, 예. 아니 그러면 무섭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네. 일본 정부가 어쨌든
자기들이 사고 쳐서 네네. 이걸 못 쓰게 됐어요. 네네.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 네. 그럼 돈을 가져올 방법이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저걸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것만 보면 그런데 예. 사실은 라인야후의 서비스 하나만으로 네이버가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어서 라인야후나 A홀딩스의 지분을 놓는 순간 굉장히 후폭풍이 큽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제가 그를 설명을 해주세요. 좀 드리려고 예, 하는데 예. 사실 라인야후가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제트 인터미디어트, 페이페이, 뭐 조조라고 있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은데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 이 제트 인터미디어트입니다. 여길 보면요. 네. 여기 A홀딩스를 우리 네이버하고 소뱅이 갖고 있잖아요. 예. 쭉 나오면 라인야후가 있는데 얘네가 라인만 하나 하는 게 아니라요. 제트 인터미디어트라는 중간 홀딩스를 갖고 있어요. 100%. 예. 네. 그리고 그 우리 동남아 쪽 금융 쪽 사업의 핵심인 라인 파이낸셜을 100%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네. 그거는 사실 한국 쪽 사업이 많고요. 예. 라인 파이낸셜이라는 걸 통해서 해외 글로벌 금융 쪽을 많이 공략하고 있고 제트 인터미디어트가 라인 플러스, 라인 게임즈, 네이버 제트, IPX 등등 거기다가 밑에 또 스노우, 라인 스튜디오 등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라인 야후 아래 여기 아래다가 종속 기업이 119개가 있고요. 와. 관계 기업이 38개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라인은 요 라인 야후를 통해서 밑으로 있는 이 회사들이 예. 이제 라인 자체가 일단은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2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했고 그다음에 그 네이버는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 밑에 계열 회사들을 통해서 동남아 시장의 사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라인 야후 밑에 계열 회사들을 이용해 갖고 얘네들을 통해서 지금 동남아 사업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제트 인터미디어트 글로벌 이 회사는 예. 일본 기업인데 밑에 라인 플러스 IPX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캐릭터나 이런 모든 IP를 지적재산권을 다 보유한 회사고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회사들을 갖다가 지금 요 라인 야후 밑에 있는 회사들 보유하니까 네이버는 지금 야 우리 지금 라인이 문제가 아니야 상황이 온 거예요. 라인도 문제지만 예. 라인 플러스 이 예, 동남아시아 사업들. 그렇죠. 이 해외 사업, 글로벌 사업을 우리가 지금 라인야후 밑에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많이 해놨는데 여기서 만약에 A홀딩스의 지분이 딱 끊겨버리면 그럼 요 놈들은 사실은 소프트뱅크의 지배하에 완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 네이버의 해외 글로벌 사업들이. 그런데 네이버의 해외 글로벌 사업을 왜 소프트뱅크랑 저렇게 다 매번 같이 했어요? 넣어놨어요. 네이버가 직접 하지?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왜 이걸 경영적으로 혼자는 이런 못할 쪽으로- 거라는 판단은 애초부터 한 거 아닙니까? 약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당연하죠. 들고요. 그러니까 저 안에 그쵸. 다 넣겠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같이 했고 소프트뱅크가 글로벌한 투자 회사다 보니까 그쪽이랑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네이버는 아하.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구조까지는 많이들 생각을 못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의외로 꽤 예. 큰 게 걸려 지금 있다. 변호사님 언론 보도로 보면 이제 그 네이버가 하여튼 지분을 판다는 쪽으로 정리를 했다. 네네, 그래서 네네. 라인 야후의 CEO도 기자간담을 한 거 보니까 네이버도 지금 팔려고 해. 네네, 그래서 네. 우리 협상 중이야. 네네, 맞아요. 그렇게 지금 보도들이 많이 되고 네, 있어요. 근데 네. 하여튼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말씀하셨던 저 동남아시아 우리가 그러니까 맞아요. 일본은 국내도 아니니까 그래 네네. 그러면 그 소프트뱅크에서 다 해. 우리가 빠져줄게. 네, 대신 맞아요.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맞아요. 하자고 협상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예, 그게 맞아요. 가능합니까? 저렇게 어.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걸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업을 분할해야죠.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분을 만약에 정말로 전략을 매각한다. 라고 하면 하나의 방법은 그건 있습니다. 그 돈이 이제 1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A홀딩스의 가치를 20조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20조 이상? 상장회사예요? 비상장회사예요? A홀딩스는 비상장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고무줄이겠네요. 네, 그것도 고무줄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여기 보면 지분 가치가 10조 원 이상인데 그리고 10조 원이라고 쳐봐도 소프트뱅크가 10조가 있겠습니까 당장 현금이? 5조만 주면 되죠. 아니니까. 아니 20조예요. 20조예요. 20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집을 네이버의 안 지분보다. 주려면 예. 근데 10조란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고 요즘에 소프트뱅크가 사실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작년, 재작년 다
투자가 별로 안 돼서 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은행이 사실. 돈이 없어요? 예,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좀.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돈을 한꺼번에 지불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고, 예. 근데 지불한다고 쳐요. 어. 그래도 지금 딱 말씀하신 그거예요. 사실은 비상장사니까 이 10조란 가격도 고무줄입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 예. 야, 너 정부가 나가라고 했으니 빨리빨리 나가. 그러면서 한 5조에 나가. 할 수 있는 거고, 몇 조에 나가. 이렇게 약간은 고무줄처럼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소프트뱅크는 약간 이 상황에 이용해서 헐값의 주식을 사려고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잠깐만요. 거기에서 그 부분이 약간 그럴까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네. 지금 예를 들면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는 네이버가 지분 팔고 나갔으면 좋겠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요. 네네. 그러면 일본 정부도 속 시원하겠죠. 음. 네.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가 안 한다, 싫어 라고 버티면 네네. 일본 정부가 네이버만 괴롭힐 수 있는 법은 없잖아요. 방법은 그렇죠. 없잖아요. 맞아요. 소프트뱅크랑 같이 괴롭혀야 되니까 맞아요. 소프트뱅크가 방금 해석하셨듯이 네네네. 야 일본 정부가 나가라고 하니까 니들이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분 뭐 싸게 팔고 나가든가 말든가 맘대로 해. 네. 라고는 할 수 없다.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헐값에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그 소프트뱅크가 헐값에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왜냐면 헐값 실 때 네이버가 싫어라고 하면 소프트뱅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물론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맞아요. 야 일본 정부가 괴롭히면 소프트뱅크가 더 괴롭지. 내가 사실 일본 정부가 괴롭힌다고 네이버가 괴로울 일이 뭐가 있냐? 사실은 내가 이 지분 안 팔고 버티면 둘 중에는 소프트뱅크가 더 괴로워. 일본 정부가 손정희 부르겠지 이혜진 부르겠니? 부른다고 이혜진이 아쉬울 게 있니? 네네. 그러니 비싸게 사면 사든가 말든가 맘대로 해. 우리는 협조할 생각이 없어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지. 맞아. 충분히 그것도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행정 지도의 내용만을 보면 네. 정확하게 네이버를 언급하면서 네이버만 물론 계속 그렇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은 이 전체적인 지분 구조나 이런 걸 생각하고 글로벌 사업까지 생각한다면 네. 네이버 입장에서는 또 끝까지 예컨대 갑질을 하면서 야 내가 안 팔면 어쩔 건데 라고 태도를 못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업까지도 다 다른 계열사들과의 관계나 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예. 불가피하게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주고 사업권 해외 글로벌 사업권이나 이런 걸 받는 쪽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그래서 거예요. 둘 중에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중에 네이버가 더 초조할 이유가 있냐 과연 음, 지금. 음.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네. 지금 A-홀딩스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네네네. 거고 네, 그렇죠. 그거는 지금 경영권을 이미 일본 측이 갖고 있으니까 네네네. 자꾸 일본인 경영 사장이 맞아요. 전화 받을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네이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네이버는 뭐 비싸게 사가든가 말든가 네네. 결정했어? 라고 네네. 물으면 초조한 게 네네. 그쪽이지. 네네. 네이버가 몰려서 지분을 싸게 팔 이유야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추측이 네. 이상합니까? 네. 전 충분히 설득력 네. 있고 맞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뭐 사업까지 그럴 수 있다? 연계하다면은 네. 또 네이버가 그냥 일단 지분 팔고 다른 걸 얻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그러니까 그 있다. 선택을 네이버가 하면 할 수 있겠죠. 예,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럼 그쵸. 지분 팔아줄게. 당신의 골칫거리가 해결되지. 그 대신 밑에 거 다 내놔. 뭐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매각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가 글로벌 사업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했던 이 회사들, 예. 여기 회사들의 지분을 사거나 또는 여기 회사들의 뭔가 다른 여기 회사들을 지분을 못 사면은 다른 저기 AI나 딥테크나 이런 쪽에다가 기술 개발하거나 그 매각 대금으로 네.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예를 네. 들면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네이버가 일본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중에 네이버 웹툰 사업이 있는데 네네. 네이버 웹툰을 운영하는 회사는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또 네이버가 대주주예요. 오로지 한국 네. 회사예요. 라인 야후도 지분이 네. 좀 있는데 거기 한 30% 정도고 네. 그럼 그걸 괴롭힐 수 있겠네. 70%는 또 네이버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예. 일본 정부의 눈치 보면 이런 게 또 좀 문제가 맞아요. 돼서 그런 고민을 그럴 할 수는 수는 있겠죠.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 매각 대금으로 이쪽 계열사나 이런 데 산다라는 것도 사실은 예. 어떻게 생각하면
소프트뱅크는 그런 글로벌 사업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프트뱅크가 그걸 받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야 우리 주식 매각하면 그 돈으로 내가 나랑 협업하던 그런 회사들하고 내가 관계를 구축하고 또는 인수도 할게. 이거는 좀 해줘 협조해. 라고 주장하면 소프트뱅크는 야 우리는 글로벌 사업 안 하냐?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예, 사실은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지금 상충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오늘 방송 딱 7시에 시작하기 전에 네. 검색을 막판에 딱 했는데 네. 그때 우리 정부가 속보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정부가 이제 그 네이버가 본인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내용이 7월 1일까지 일본 그 총무성에 보고되는 그 보고서에는 예.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기사화됐어요. 그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사가 첫 정부의 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워딩이었습니다. 그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새로운 이제 팩트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긴 굳이 하지만 뭔가 지금 논의가 물밑에서 되고 있거나 하고 있으니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거거든요. 지금.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뭐야 네이버 이제 매각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고요. 예. 네. 근데 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경영적인 거기 때문에 정부가 뭐 이거를 그러게요.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 보통 그래서 합작을 할 때는 어때요? 51대 49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50대 50 저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50대 50은 잘 안 합니다. 50대 그러니까 50은 50대 50을 주주총회에서도 이제 교착 상태가 빠지기 때문에 네. 보통은 그래도 한쪽이 좀 가져가는 쪽이 많아요. 6대 4나 60대 네. 40나 51대 49나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제일 좋아했던 거는 50 플러스 한 주. 50% 플러스 한 주. 예. 이런 식의 전략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거랑 51대 49나 예, 그 뭐. 똑같은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50대 50인데 예. 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주총에서는 교착 상태가 빠졌는데 사실 주주라는 거는 이제 경영을 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네. 경영자들의 경영을 이사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사회 구성을 한번 봐보면 그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띄우면은 요번에 얼마 전에 변경이 됐어요. 24년 6월 그러니까 24년 5월 8일자 이때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바뀌었네요. 예. 근데 이제 최종 주총 결의는 6월 18일자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전에는 총 7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네이버 측이냐 뭐 소뱅 측이냐를 나누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7명 중에 소뱅 측 이사가 4명이고 네이버 측 이사가 3명이라는 얘기는 있어요. 다만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람을 넌 누구 측이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한국인, 일본인 찾아보면 바로 나오지 않나요? 한국인은 1명이었습니다. 원래 7명 중에 한국인이 원래 한 명이에요. 신중호 대표 예, 저분 신중호 대표 여기 이분이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분 1명이었고 예. 한국인은 7명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네. 그럼 6대 1이네. 그리고 다만 네이버 소속 그래서 제가 네이버 이제 소속. 좀 헷갈리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 네이버 측이 이제 3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이버 측이 3명인데 다 일본 사람인가? 라고 근데 어쨌든 네이버 측이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뭐 이거는 뭐 누구 측이냐는 알겠어요? 거는 뭐 그러니까 4대 3이든 6대 1이든 예. 이 사회는 원래 일본이 예.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대표이사가 예. 대표이사를 3명이나 뒀어요. 대표이사를 3인 공동 예, 대표. 3인 대표이사였는데 네. 한 명이 회장이에요. 카와베 켄타로. 네. 한 명은 대표 CEO예요. 네. 이대자와 다케시. 네. 한 명은 우리 CPO입니다. 예. 그래서 신중호예요. 네. 라인의 아버지,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어요.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라인 사업은 이 신중호 씨가 거의 다 했다라고 보면 되지만 어쨌든 대표이사 3명 중에 2명은 또 일본 측이었던 거죠. 의사를 3명이나 했어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사진, 경영진은 사실은 소프트뱅크가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일본의 라인 사업을 처음에 혼자 시작했다가 네. 일본에서 외국인 사업자인 네. 네이버가 하기에는 되게 힘들더라. 예, 예. 그래서 소프트뱅크를 그쵸. 끌어들여서 합작회사를 만듭시다.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모델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5대 5로 한 게 예. 네이버 입장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지만 소프트뱅크가 5대 5로 한 건 굉장히 손정희 회장한테 많은 페이버를 준 거네요. 많은 페이버를 줬지만 또 그만큼 손정희 회장도 그런 페이버를 안 받으면 할 리가 없었을 수 있어요. 네이버 굳이 뭐 하냐라고 생각했을 수 네이버랑 같이. 예, 굳이 뭐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는 워낙
크고 좋은 훌륭한 회사다 합작할 보니까 때부터 네. 소프트뱅크가 좀 유리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5대5로 하되 경영은 내가 한다. 네이버 너희는 기술 제공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해라. 이런 정도로 합의가 됐던 원래 걸로 합의가? 보여요. 애초에. 애초에. 그래서 이렇게 경영진이 일본 쪽이었던 거예요.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미 이사회도 6대 1이든 4대 3이든 그 소프트뱅크 거고. 네, 그렇죠. 이미 소프트뱅크가 그럼 결정하고 싶은 건 원래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예. 그렇잖아요. 예, 이사회가 예. 그렇게 되어 네. 있으니 네이버는 50%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맘대로 소프트뱅크가 허락하지 않는데 이사회에다 자기 걸 넣어서 뭐 할 수가 없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사회에 막 이렇게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그렇죠. 이사를 추가로 한 사람 더 선임합시다. 그래서 4대 4 만듭시다라는 안건을 넣으면 표대결을 하면 50대 50이 나올 텐데 네. 50대 50이 나오면 그 안건은 통과입니까? 부결입니까? 그러면은 주총에서는 5대5가 나오면은 부결이죠. 부결이죠. 예, 부결이죠. 부결이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 50대 50 구조지만 그냥 소프트뱅크가 허락 안 하는 건 무조건 못하는 구조였네요. 원래부터. 그죠? 근데 사실은 이사 선임은 보통결이어서 이건 일본법을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5대 5여도 그러니까 과반이 아니거든요. 그 주총 결의에서 보통 결의는 네. 그 선임될 가능성 있을 수 있으나 예. 다만 그건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 전체 뭐 4분의 1, 뭐 2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거는 아까 딱 말씀하신 그 주주간 계약, 즉 조인트 벤처 계약에서 애초에 4대 3의 구조를 끼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궁금한 건 예. 이미 그런 상황이라면 손정희 회장이 선호하는 50 플러스 한 주, 50 플러스 50 마이너스 한 주.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이미 경영권도 다 넘어가 있고 소프트뱅크가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예. 못하고 예. 지금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 허락 없이는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원래. 예. 그런데 굳이 왜 50대 50으로 동수를 했을까요? 근데 뭐 그거야 서로 이상하나 그랬을 텐데. 예, 그래도 뭐 서로 되게 대의적 측면에서 50대 5로 하고 그다음에 경영진을 이렇게 꾸리자 해서 분명히 조인트 벤처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요. 각 사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 경영적 의무나 기술적 제공 의무까지도 다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거기서 이사회를 몇 명으로 한다까지도 들어갑니다. 보통은. 있겠죠. 보통은 이사회는 뭐 7인으로 한다, 몇 인으로 한다까지 들어가고요. 다만 그게 나중에 이런 분쟁이 터지거나 이런 사건이 터지면 뭐 합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조인트 벤처 계약서에는 그런 게 들어간다. 근데 이게 터지고 나서는 이사를 여기 신중호 대표가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사임이지 사람들은 이제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냥 사실상 해임인데 사임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내이사가 3인이 되잖아요. 예. 예, 3인이 되고 예. 2인이 그리고 되죠. 2인. 2인이 되죠. 사내이사가 그리고 나서 여기 사회이사 한 명을 더 선임해요. 사회이사 선임하고 한 명이 빠져서 총 6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구조가 사내이사 2인, 사회이사 4인으로 가고요, 이제. 예. 그리고 여기 애초에 있었던 대표이사였던 회장과 이 CEO 있죠? 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예전에 3명 중에 신중호 대표이사가 빠진 나머지 둘이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이사가 1명 추가가 되고, 이렇게 돼서, 사내이사 2인, 사회이사 4인으로 바뀝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일본의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행정지도가 네이버 지분을 좀 팔아라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는 그게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 말씀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너희는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자꾸 쓰잖니.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는 사고를 쳤어.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를 문제를 해결하고 혹은 쓰지 말든지 뭐 해결하고 이 문제도 지배구조 문제도 해결해 라는 논리인데 예. 근데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온 이후에 알겠습니다. 그럼 라인 야후가 네이버 클라우드 안 쓸게요. 안 쓸게요로 정리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네. 네이버 클라우드를 아예 안 쓰기로 한 이상 논리적으로는 지분 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맞아요. 예. 이거를
뭐 보안도 철저하고 하고 할게요 하니까 그것도 불안해. 그러니까 그 지배구조도 정리해라는 논리가 맞는 건데, 아이 그럼 아예 안 쓰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거 이미 안 쓰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안 쓰겠다고 했으면 정리를 하라는 논리는 사실상 그러네요. 없어지는 그렇죠.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그러니까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가 언제 지분 정리하라고 했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오늘 우리나라 정부는 그 7월 1일까지 제출했던 보고서에 지분 정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클럽을 안 쓴다고 했으면 이제 그다음 보안만 잘 갖춰지고 해서 명확하게 가면은 사실은 이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주장을 당연히 좀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논의를 통해서 또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논의할 때도 좀 그런 쪽의 논의가 당연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분 매각까지 가는지. 그리고 지분 매각 안 했는데 나머지 보안이나 이런 걸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안 쓰고 딴 데를 딱 썼다. 그랬을 때도 일본 정부가 또 3차 지도를 할 수 있냐. 과연 저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명분이 없지 않냐. 명분이 없다. 저는 그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게 어떠한 법과 어떠한 걸 근거로서 그러니까 행정 지도를 했다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유출이 됐으니까 행정지도를 했다. 이건 맞지만 유출됐다고 해서 뭐 이런 전반적인 뭐 거버넌스까지도 언급할 정도의 행정지도를 한 거는 뭘 근거로 한 거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게 조금은 이게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해서 다만 이거는 약간 정치적 면이 있어서 좀 이거는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냥 팩트만 제가 언급을 하고 해석은 이제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본에는 경제안보법이라는 게 현재 있습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인데요. 이게 사실 원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거였어요. 중국에서 개인정보가 자꾸만 중국으로 흘러가고 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아니면 일본의 경제 안보와 관련된 게 자꾸만 흘러가는 거. 근데 사실 이 법이 원래 없었다가 갑자기 추진돼서 빨리 통과가 된 거는 한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5년 전에 그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합니다. 그게 화이트리스트예요. 네, 난리 났었죠. 그 난리 났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이거 수출할 때 되게 힘들어진다 그랬잖아요. 19년 8월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정확히 그 대법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그 판결에 대한 그런 대응이다라는 거는 많이들 해석을 했어요. 이견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이 화이트리스트 작성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야 법적 근거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출 심사나 이런 거 여러 가지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걸 할 때 명확히 법적 근거가 있게 법을 만들자라고 한 게 이게 바로 경제안보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됐고 이 경제안보법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겨요. 근데 그 뭐 주요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관한 제도, 첨단 주요 기술의 개발 지원에 관한 제도 등등이 있는데 특히 기간 인프라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관한 제도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생기면서 이 제도에 따라서 라인 야후를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라는 거에 지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는 그게 뭡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기간 인프라 산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을 갖다가 그런 사업자를 지정하고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와 이런 것들을 규정합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라인야후한테는 약간 규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네가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가 되면서.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인프라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이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 법적이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지도할 때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거의 유사한 법 위반도 언급은 돼요. 그런데 주요 언급되는 거는 전기통신사업 법 위반을 이제 주요 근거로 해요. 한국에는 통신사업법이라는 게 없는데 이 법 자체가 경제안보법의 하위에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이 통과가 되고 기간 인프라 산업의 사업자로 지정을 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주 근거로 해서 이제 행정지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 행정지도도 저 법에 따른 거라고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예, 사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석하면 예. 이 법에 처음에 이게 법이 제정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과의 관계가 좀 들어가다 보니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애초부터 예. 네이버 라인을 겨냥한 예, 법이다. 맞아요. 아이, 그렇게 그건 좀 오바지. 그 오바죠. 오바인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해석은 있고요.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해석이 저도 약간 오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전 세계가 글로벌 AI하고 빅테크 산업에 대한 보호 무역 장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여러 대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이 다 빅테크 보호 무역 장벽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걸로 예. 해야 돼. 그러니까 예컨대 저기 유럽은 저기 애플이나 구글이나 네. 니네들 우리나라 유럽으로 서비스 하려면은 이런 규제가 있어 라고 지금 보호 장벽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유럽은 여기 AI법이란 게 있고요. AI법을 요번 이제 만들어서 이제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그리고 예.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구글하고 애플한테 좀 권한을 많이 제한을 주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중국도 지침 같은 걸 통해 갖고 아예 해외 서비스를 통제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유명하죠. 그 틱톡 퇴출법이라고 해서 틱톡이 중국인 개인정보를 중국에 넘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네. 틱톡을 퇴출하는 그런 법을 이제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이기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빅테크 회사나 이런 것들 기업들을 자기네 나라 기업을 육성하려고 이런 보호무역 장벽을 구축하는 게 지금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근데 일본도 이제 스마트폰 경쟁 촉진법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예. 이것도 결국에는 구글, 애플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애플 등이 이제 자기네 쪽 어플을 쓰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된다고 뭐 인앱 결제나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강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또 자사 서비스를 먼저 우선해서 표출되게 하거나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스마트폰 경제 촉진 법안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계속 이런 보호 무역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기간 인프라 산업 여기에 이런 빅테크 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기네 회사가 그리고 사실 일본은 AI 산업이나 빅테크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너무 안 나가고 있어요. 일본 쪽 회사들이. 예.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쪽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응을 하려는 게 있어요. 지금 일본 분위기가. 자기네의 그 AI나 그런 빅테크 회사를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없어요. 일본 회사는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더 키우려고 이런 보호 장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일환으로 경제 안전 보장 추진법 이것도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걸 한국을 겨냥하거나 네이버를 그렇게 겨냥했다라기보다는 예. 이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 보호무역 장벽 구축 트렌드 속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미국, 중국 버전은 틱톡이고 예. 한국, 일본 버전은 라인 야후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왜 네이버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하나의 반응일 수 있겠는데 좀 또 그냥 한국 산업을 좀 보면 예. 한국은 사실은 이 글로벌 AI나 빅테크 보호무역 장벽을 전혀 구축하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니면 우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법이 뭐예요? 그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를 그 일본에서 지금 스마트폰 경제 촉진법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전혀 없죠. 그건 뭐 어떤 내용이라고 하셨죠? 이건 스마트폰 이제 경제 촉진법이라는 뭐 예컨대 뭐 그 애플이나 구글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때 예. 뭐 결제하거나 할 때 자기네 뭐 인앱 결제가 아니면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검색 결과에서 구글과 연관된 것들이 먼저 올라가거나 광고를 걔네가 의도적으로 띄운다거나 이런 것들 원천적으로 안 되게 하면서 자기네 일본 쪽 어플이나 일본 쪽 어떤 그런 사업자들이 구글이나 애플에다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보해 주려는 법이 예. 스마트폰 경제 촉진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도 인앱 결제 강제하는 거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하고요. 과징금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거의 없다라고 사실은 지금 세계적 트렌드에서는 봐야 돼요. 사실은 일부는 있지만 거의 없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가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란 게 그 현재 야당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너무 독식하고 있다. 네. 그렇죠. 라고 해서 예. 국내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서 요번 총선 때 야당의 그 민주당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무산이 일단 됐었거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예. 근데 이제 지금 다수석을 차지해서 이걸 밀어붙일 건데 네. 사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런 법을 추진을 전혀 안 하고 우리가 반대거든요.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을 무조건 육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빅테크 보호 무역 장벽이 구축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법만 보면.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이 법이 이제 옳고 뭐 좋고 나쁘고 적절하지 않냐가 있겠죠 물론. 예. 다만 전 세계 트렌드를 보면은 트렌드하고는 좀 좀 안 맞는 다르다. 거 아니냐? 반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AI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 때 많이 나왔거든요. 네. 우리나라 AI 회사들의 규제를 명확히 해서 혼란 없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예. 이 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네이버 라인 사태를 보면서 단순히 아까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한 지분을 팔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 전 세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도 이거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지금 네이버 라인 사태가 전 터졌다고 봐요. 근데 한국은 이거에 대해서 좀 길고 좀 거시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한국 정부가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국 기업인 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곳 이사회도 4대 6이든 뭐 7대 2든 장악하고 있는 회사지만 네. 한국 지분이 절반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그거를 막고 완전히 뺏기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있고 그 일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장기적인 플랜을 네. 그렇게 플랜을 세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본의 빅테크 회사들을 성장시키려는 그런 전체적인 관점과 정책 그다음에 법률 하에서 그런 거 있겠죠 당연히. 예, 그 하에서 이제 그 법을 적용하고 자기네 회사를 보호하다 보니 이 네이버 라인 사건이 하나의 그냥 표적처럼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5년 전부터 계획하고 레이버를 갖다가 죽이고 소뱅이 모든 걸 먹게끔 우리가 정부랑 기업이 소뱅이랑 한번 해보자. 이건 말이 저는 안 된다고 그때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각국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뭐 인프라사 빅테크에 대한 보호 정책을 만들려는 이유는 가만 놔뒀다가는 다 뺏길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취지일까요? 대부분?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그걸 사실은. 보호한다고 해서 자국 산업이 그쵸. 그럼 예를 그쵸. 들면 우리가 다 그럼 뭐 네이버를 쓰고 만약에 네이버가 일본 기업이라고 네. 생각해 보면 네네네. 정부가 야 자국 산업 써야지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톡 예. 쓰지 네네. 마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좋아할 그러니까, 것인가? 그쵸. 그쵸. 이미 퍼졌으니까 이미 퍼져 있는 거를 맞아요. 예. 그거 어쩔 수 없죠. 사실 우리나 하니까 네이버가 있고 중국이나 하니까 뭡니까 그게 있지. 전 세계는 다 구글이고 네. 맞습니다. 왓츠업이고 텔레그램이지. 그렇습니다. 사실 자국 포탈 자국 서비스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나요? 맞습니다. 전 세계 180국 뭐 중에 한국하고 다섯 뭐 나라나 일본, 되나?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 중국 위챗, 그다음에 그러니까 몇 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야, 구글이 먹는데 우리가 대항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우리 개인 정보나 이런 거 잘 안 빼가는지 뭐 잘 지켜는 보자라고 하는 건 네. 당연하죠. 그건. 맞아요. 뭐 예, 당연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되게 빨리 사건이 흘러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근데- 상황이 어떤지 근데 대충 나 이제 그게 이해가. 궁금해. 왜 50대 50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져놓고. 하나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50대 50은 진짜 정상적인 것 같지가 않아. 그렇죠. 저도 제 고객이 조인트 벤처 만든다고 할 때 예. 몇 대 매수를 해야 돼요라고 하면 50대 50 한다고 하면 말립니다. 절대 안 된다 50대 50은. 6대 4나 50대 49나 하여튼 이렇게 누군가 강하게 주장해서 그럼 50대 50이라도 합시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51대 49로 해야 되는데 누군가
49로 할 사람이 네. 우겨서 우겼다면 네이버가 우겼겠죠. 어. 그렇겠죠? 당연히 손정희가 야 51대 49는 안 돼. 50대 50으로 하자고 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네이버가 우겼을 텐데. 그렇지. 50대 손정희는 51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51대 49일 때는 못 하는데 50대 50이면 해볼 수 있는 썸띵이 뭐냐? 그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알면 나중에 이제 안 대표가 저하고 이제 동업하자 그러면 50대 50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에이, 그냥 51대 49로 해.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한 주만 파는 걸로. 그럼 네이버가 소프트뱅크한테 한 주만 딱 팔아. 그럼 49대 51이 되잖아요. 뭐 바로. 그럴 수도 있죠.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이버는 그게 싫겠지. 그래서 일부 매각 시나리오가 그런 것도 있죠. 정말 조금만 파는 것. 네이버는 그러니까. 너무 싫겠지. 예. 한 주 줬는데 모든 걸 다 준 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팔든 많이 팔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어. 정말 팔려면 다 팔아야 되고. 다 팔고 어. 캐쉬를 받아오든가 어.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다른 자회사를 띄워오든가 해야죠. 사실은 주식을 일부만 팔더라도 어쨌든 네이버 클라우드는 못 쓰거든요. 그럴 바에는 다 팔거나 그렇잖아요. 어차피 네이버 클라우드 못 쓰는데 다 팔거나 안 팔거나 해야죠. 사실은 사실 그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야, 이런 또 뜨거운 이슈를 또 이야. 재밌게 또 우리 변호사님 때문에 일본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행정지도 내용도 좀 공부해보고. 알게는 됐습니다. 네, 조금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뭐 예상할 수는 다 없으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그럼 이런 포인트로 오늘 흘러가는구나. 듣고 나니까 어. 지분 안 넘길 것 같죠? 그런 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아니요, 그래도 저는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넘길 것 다양해요 같은 지금 느낌이 의견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본인들끼리도 넘기려고 협상 중이다라고 했으니까 아니 이게 네이버 뭐- 입장에서 예. 네이버 파이낸셜 그 네이버 클라우드 못 쓰잖아요. 어차피 지분 지배권도 없는데 갖고 있는 게 네이버 입장에서 근데 네이버는 도움이 지금 될까? 팔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큰 돈 받고. 큰 돈 받고. 어차피 우리 현금 뽑아먹는 네이버 클라우드는 딱 뜯겨놨으니 팔든 자회사를 정리하든 어떻게든지 쇼부를 쳐보고 싶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협상 과정에서 지금 제가 아까도 변호사님 얘기 중에 약간 이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발언했듯이 지금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에서 협상을 할 때 네이버가 꿀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소프트뱅크한테 빨리 저 지분 정리하라고 야단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네이버가 협조 안 해주면 소프트뱅크가 괴롭지. 그러니 야 이번에 정리할 때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 여론은 또 네이버가 가서 힘들까봐 네,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그쵸. 야 네이버 팔지 마. 네, 오늘- 안 돼. 뭐 이러고 오늘 있으니. 되게 웃긴 기사가 뭐였냐면 요게 이게 마치 한일 감정처럼 돼서 사람들이 네이버 라인을 요즘 그렇게 많이 다운받는다는 거예요. 네이버 라인. 진짜요? 응원해 주느라고. 야, 근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해. 최고. 네, 이거 너무 하늘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앞으로 못 쓰더라도 뭐 예. 그걸 이용 안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네이버는 그 아까 라인 야오 밑에 있는 여러 회사들의 계열사들과의 관계와 그 사업을 위해서라도 예. 지분을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안희철 변호사님 덕분에 네. 또 또 잘 이슈를 되게 귀찮았는데 시간 내서 잘 정리해 주셔서 잘 배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